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매일매일 떨어지는 시장에 뭐 대응 잘 하셨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조차도 참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가 어느덧 지난주까지 해서 주간 단위로 4주가 하락을 했는데 5주차 하락에 접어들었고, 코스닥도 4주째 하락에 접어들었죠. 통상 진짜 뭐 4주 연속 이렇게 빠지는 일이 그렇게 썩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 지금 국내 증시가 보통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참, 국내 증시 오늘 빠질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개파락이 얼마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최소한 마이너스 2% 이상의 개파락이 출발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개파락이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전 정각도 아니죠. 뭐 시가 고가의 종가 저가로 마감되는 그냥 하루 종일 원웨이 하방 장세가 좀 연속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오늘 시장 바라보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시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우리나라를 많이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여타 이 한국 증시만 빼고 여타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주식 상황들, 시장 흐름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많이 빠진 거는, 이 대외적인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이 내부적 리스크가 상당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디스카운트 요인을 자꾸 만들어내는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막 찌라시 많이 돌죠. 뭐 우리나라 연초에 발생됐던 이 악재들, 일련의 악재들, 뭐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량 2천억대 횡령, 그리고 뭐 신라젠의 상패라든지 카카오 이런 정경영진들의 먹튀 논란, 그리고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그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누가 알겠습니까? 에코프로 BM 투자자 분들이 들고 있다가 뭐 공장이 불이 나버리면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이 화재 발생, 또 그 다음 날은 효성 TNC 공장에서 화재 발생, 그리고 오늘은 뭐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 뭐 사진이 찌라시를 돌지 않나. 좀 되게 흉흉한 이 악재들이, 참 1년에 이런 악재들이 뭐 기간 텀을 두고 다 나오기도 어려운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들이 참 많네요. 또 이거를 기회 삼아 외국인들은 연신 하방에 이 풋옵션이라고 하죠. 선물 하방 포지션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라, 참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참 좋은 말을 많이 못 드린다라는 관점이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뭐 희망도 드리고,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뭐 100% 해소가 될 필요는 없겠죠. 일부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런 흐름을 빨리 찾고 싶다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 푸념이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시장 녹록치 않은 장이 연속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푸념은 여기까지 하고,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시장 악재 클라이막스의 주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박스권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시켰고요. 지금부터 시장 투매 및 과매도 완전 진입의 악재 소멸 과정을 신중하게 기다려야 될 기회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오늘 오전에 뭐 바로 지수를 좀 놓고 볼게요. 개파락, 어제 제가 급하게 카페에다 글을 올렸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악재를 봤을 때 시장이 과매도권에 들어왔고 바닥에 인식이 가까웠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시가 베팅의 개념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울 부분으로 생각이 든다. 시장은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번 주까지 4주 연속의 하락이 나오는데요. 이 전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이 전에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이때는 좀 빠지고 길쭉 반등 약하게, 크게 빠지고 길쭉 반등 약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죠. 지금 세 번째 하락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갔어요. 뭐 통상 이런 갭도 하나 둘 세 번째 나오면 30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케다의 5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30이 발생을 한 겁니다. 0, 0, 0. 상승도 개파락이 3번이면은 네, 고점에 근접한다라는 거고, 이 개파락도 3번이면은 저점에 근접한다라는 네, 논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단은 30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악재의 여부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단기적인 자리를 일단 코스닥 2000 코스닥 기준에서 900포인트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계획을 좀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과매도 영역으로 보이지만은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리스크가 오프가 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조금 더 이슈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슈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이제부터는 더 밀리게 된다면 이제 시장 주도주권이었던 종목을 담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자체를 사버리는 레버리지 전략을 써도 될 구간으로 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까지 해서 5주 연속 하락이 나왔죠. 주 단위로 보면은 5주 연속 하락은 쉽게 잘 나오지 않는데 5주 연속이 나왔고, 뭐 주간 단위에서 볼린저 밴드도 이탈을 한 상태에서 이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얘도 상승을 할 때 지금 뭐 2달 연속으로 양봉을 뽑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락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에서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난주 특히 수요일 날부터 외국인이 구축했던 이 430억의 풋옵션 매수 이후에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8천 계약을 더 추가하면서 하방 포지션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코스피 생각을 해두었던 예상 밴드가 2730포인트인데 이 자리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도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내부적인 원인이 대외적인 원인만큼의 이 악재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되겠죠. 저도 이게 그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뭐 EPS라든지 PER이라든지 말 그대로 적자 기업이 상장하면서 모든 실적을 갉아먹어 버려요. 국가 이 지수에 이 펀더멘탈을 갉아먹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구간이 이번 주에 넘어간다. 그렇지만 왜 여기에다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이 파동의 끝에는 플래시 크래시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기관이라고는 손절을 안 할까요? 외국인이라고는 손절 안 할까요? 전부 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일정 한계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한 한계선은 생각지도 못한 악재 혹은 생각지도 못한 수급의 폭발에, 그러니까 하방 폭발로 인한 프레시 크래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오랜만에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잘못 봤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1300개 가까이 찍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80개인데 이게 제가 재작년이죠.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 한 1300개 넘어가는 거 보고 난 이후에 거의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연일 지금 1000개 육박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또한 하락 과매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시장에 빠진다면 그냥 급락으로 한두 차례 확 시원하게 빼버리면 오히려 V자 반도로 쉽게 나올 텐데, 뭐 코스피는 5주 연속, 코스닥은 4주 연속이다 보니까 완전 가랑비에 옷 젖는 식의 하락이라 이런 점이 참 힘든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선물 포지션이죠. 외국인이 4조 2천억, 그러니까 계약수를 이렇게 늘려놨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 쪽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가 시장에서 6천억을 샀다 하지만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이 주식 선물의 베이스, 현 선물의 차, 이 베이시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투자는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수급은 완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꽝이었고요. 빵점짜리 수급의 시장이 오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일 이어진다면 내일 시초가의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바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이 이 넷플릭스 효과도 있었지만 옵션 만기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로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저는 아침에 봤을 때 0.678% 정도 반등을 보였었고, 그 외에 일본 니케이 선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예상 최저가의 하한가가 비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시장의 악재의 규모에 비해서 오늘 개파락이 너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매매를 되게 조심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오늘 시가에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풋 종목군들을 바로 접근을 못했던 이유는, 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천만 다행이게 시가가 적게 뜨고 바로 돌아준다면, 또 뭐 장중에 이런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이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초가 매매를 사실상 뭐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수급을 받다면 뭐 여타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장중 매매를 하실 때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종목군들 좀 볼게요. 종목군들은,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죠. 이거는 부단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에도 연결을 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미국이 자국민의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거는 이제 오늘 나왔죠, 발트해 동유럽의 육해 공군 증파를 검토 중이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현재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과 미국 본토에 있는 병력을 합해서 한 6천 명 가량을 이 러시아 국경 인근 국가로 파견을 하겠다라는, 즉 다시 해석을 하면 지금 판이 우크라이나와 판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처음에는 이 러시아에 대립해서 거기에서 좀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이 나토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립해서 여기에 이 미국이 끼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판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불안 요소를 조금 더 증폭시켰다라는 관점이, 일단은 시장을 뭐 어찌 되었건 조심을 하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쪽 관련된 방산주들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쪽 종목군들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오늘 시세를 좀 냈고, 일단 한국석유가 최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좀 올라온 점, 한일단조나 퍼스텍은 전일 시간 외에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가에 띄우고 쭉 밀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좀 종가 매매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일장 내일장도 시장이 안 좋게 된다면 오늘은
네, 석유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면 내일은 다시 방산주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하락 푸종목군들을 체크를 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다시금 7천 명을 재돌파했고, 네, 이러한 흐름이라면 1만 명 돌파가 눈앞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부터 휴마시스가 굉장히 크게 좀 갭을 들어서 매수 포인트를 좀 놓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이게 휴마시스를 매수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이 나갔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장 막판에 1,300억대 공급 계약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정지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과 맞닥뜨려서 내일 어떠한 흐름을 낼지, 네, 예를 들면은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진단 키트 회사들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의 휴마시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러한 이 경구용 치료제들, 특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증가하는 추세 안에서는 계속 체크가 들어가야 될 섹터가 이쪽 치료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코스닥 지수를 갉아먹었던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 게임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게임과 엮여 있는 이 메타버스 ETF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개별 종목군들 뭐 여러분들이 종목 픽을 잘 해서 종목군들을 잘 잡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ETF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 ETF 전략을 좀 사용해 보시면 지금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시장 주도주 좀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아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었고, 자, 최근에 한국석유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3일 조정 이후에 오늘 시가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저도 오늘 한국석유는 매매를 좀 했는데 크게는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 위에서 빠르게 좀 매도를 치고 나왔고요. 단순하게 돌파 매매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 퍼스텍은 어제 종가 베팅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가 갭 뜨면서 올라갈 때 이 고점 구간에서 그냥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퍼스텍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이 앞에 있는 거래 대금을 넘는 흐름에 거래가 터지고 운봉을 만들었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종가 베팅을 뭐 시도는 해봤을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 한일 단조가 오히려 이 차트의 흐름은 더 좋죠. 차트의 흐름은 강력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 거래량 감소하면서 눌렸고, 이러한 자리가 의미 있는 이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종가 베팅을 해도 좀 무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는 종가 베팅을 좀 해서 뭐 시초가 시간의 시가에서 반 팔고 나머지 반만 좀 들고 넘어가고요. 일단 시장 해지 역할로 좀 이런 풋 섹터를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DY는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DY는 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장 초반에 빠르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빠르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DY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이러한 DY가 뭐 단기과열 예고 공시라든지 뭐 어떠한 연유로 급등에다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DY는 꼭 대응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밖에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우량주들이 다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스피 종목군들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구간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관련해서 개별 종목을 잘 잡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계속 관찰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조금 잘 지켜보면서 이러한 흐름에 내가 원하는 구간에 부합하는 자리가 오는지 일단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시장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휴마시스가 장 초반에 진단키트 안에서는 갭을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진단키트 안에서는 가장 많이 갭을 들어서 사실 갭이 좀 높기 때문에 71,100원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종가에 대응을 해야지 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정지가 들어온 거를 봤을 때 또 공급 계약을 또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 휴마시스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일단은 시간에서 좀 올랐는데요. 엑세스바이오는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기대감으로 시간에서 올랐다 정도고, 휴마시스는 분명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악성 매물대죠. 이 엄청난 악성 매물대를 뚫으려면 여기에 필적할 거래 대금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수천억대 거래 대금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종가 무렵에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주말에 나온 결과지만 7,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GH 신소재, 과거에는 이 음압 병실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얘는 상한가는 이제는 안 나올 것 같고 눌림 정도의 흐름에서 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양약품, 그 다음에 일동제약, 그 다음에 뭐 세종 메디칼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얘네들은 과거에 파동을 만들었던 과거 대장주들이고 바이오 리더스가 최근에 조금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조금 며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타 이제 IT 반도체 섹터를 보면 DB하이텍 좋은 종목이죠. DB하이텍 좋은 종목인데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 크게 하락을 했을 시에 매매 관점을 그때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ABL 바이오가 있죠. 최근에 기술 수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좀 강하게 연속 좀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내에서 여전히 기대가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때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면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나라 M&D랑 오늘 나인테크 등등이 움직였죠.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친 종목군들은 절대 쉽게는 잘 안 죽습니다.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이 나라 M&D인데 뭐 부단 오늘만 매매한 게 아니라 이날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매매를 했었고요. 이날도 뭐 나름 수익 잘 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 구간 언저리에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돌파 매매 정도로 조금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걸 언급을 하냐면, 그만큼 이제 ABL 바이오도 비슷한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다로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밖에 여전히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은 많은 매매보다는 좀 매매를 좀 쉬고, 불확실성이 좀 가실 때까지 시장을 관망하면서 좋은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요. 오늘 뭐 제가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읊는 것보다는 시장의 해지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방산, 그 밖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레버리지라든지 지수를 사는 전략 등등으로 좀 압축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제가 그 라이브 방송 가입은 받고 네,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